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저희가 자주 듣는 이야기 중에 너희는 맨날 위기다 대비해라 하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위기를 대비하는 건 사실 굉장히 심플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아요. 회사에서 안 잘리고 꾸준한 소득을 올리고 빚진 거 없거나 적게 하고 저축으로 목돈 비축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경제위기에 휩쓸려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 개 중에 한 개 이상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방법은 심플한데 이게 진짜 실제로 행동으로 실행하는 건 어렵습니다. 꾸준한 소득 얻는 거, 이거 자영업자분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다 잘 아실 겁니다. 직장인 분들도 회사 굉장히 어려우면 적당히 일하면서 월급 받고 다니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 알게 됩니다. 그리고 빚을 줄이는 거 매달 정해진 원리금 내는 식으로 말고 더 적극적으로 빠르게 빚을 줄이려면 하고 싶은 거 참고 누리고 싶은 거 못 누리고 포기해야 되는 거 진짜 많아요. 빚 줄이는 거 이것도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목돈을 가지고 있는 거 이것도 주가 올라가고 여기저기 나 돈 벌었어요 여기 투자하세요 저기 투자하세요 하는데 이 생돈 가지고 있거나 소비 줄여가면서 꾸역꾸역 저축하는 게 스스로 얼마나 이게 미련하게 느껴지고 힘든지 아십니까? 위기를 대비하는 이런 심플하고 확실한 방법이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다른 방법 없나 그런 것만 찾아다니는 거죠. 다만 위기에 대한 경각심이나 위기감을 느낀다면 앞에서 말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기는 합니다. 오늘은 요 이야기 말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경제위기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알아두면 좋을 만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맨날 너희들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네 어떠네 하지 마시고 좀 열린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야기 한번 들어보죠.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축구 좋아하는 분들 계실 텐데 축구 경기에서 승부차기 하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승부차기요? 네. 그때 보면 골키퍼가 공이 날아오기도 전에 이미 한쪽으로 몸을 던지는 모습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골키퍼의 반응 속도 자체가 공이 날아오는 그 찰나의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한쪽으로 몸을 던지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예측이 틀리면 그냥 골을 먹는 거고요. 그런데 골을 먹더라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방향을 잡고 판단이 섰으면 과감하게 한쪽 방향으로 뛴다는 겁니다. 승부차기에서 골키퍼는 그렇게 해야죠. 약간 확률에 베팅하는 그런 도박성도 있고요. 그런데 갑자기 축구의 승부차기 이야기는 왜 하는 겁니까? 네,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돌아가는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 앞으로 다가올 경기 침체를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보면 앞에서 말한 승부차기의 골키퍼하고 상황이 지금 비슷해요. 사실 경제위기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착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기든 침체든 사실 속으로는 다 남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만약에 자기한테 위기가 온다면 미리 대비할 거 있냐, 오고 나서 그때 대비해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이 오는 걸 보고 나서 그때 움직여도 막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죠. 네. 그런데 사실 현실은 위기 상황을 피부로 느낀 뒤에 그때 대응한다는 게 그게 결코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앞에서 승부차기에 들어간 골키퍼처럼 공이 날아온 뒤에는 이미 공의 속도에 반응할 수가 없는 것처럼 위기 대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제위기, 다른 세상 이야기 같죠? 설마 우리 회사가, 설마 내가 그런 생각을 다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뉴스에서 대기업들의 구조조정 소식이 연일 들려오는 일이 생겼다고 치자고요. 그런 상황이면 사실 많이 늦었죠. 우리나라 기업들 특징상 인력 구조조정 그런 거는 회사 상황 안 좋은 것처럼 소문날까봐 기본적으로 쉬쉬하잖아요. 이게 뉴스에서 언급될 정도면 이런 거 쉬쉬 안 해도 될 정도로 이미 여러 회사들이 인력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거나 숨길 수 없을 정도로 대규모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 자기가 다니는 회사 어려운 것도 직원들 알면 동요할까봐 회사 차원에서 쉬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회사 어려우면 그 회사 직원보다 그 회사랑 거래하는 다른 업체 직원들이 더 빨리 눈치채는 경우도 많거든요. 아무튼 이제 그런 뉴스들이 눈에 띄게 나오면 우리 회사는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다가 그러다 어느 날 인력 감축 계획 있다고 소문이 도는 거죠. 그러고 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내 공지에 인력 감축 계획이 올라오는 거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그때 가서 열심히 일하는 척 해봐야 뭐가 크게 달라질까요? 달라지는 거 없죠. 이미 공지 전부터 부서장들한테 이미 각 부서별로 몇 프로 인원 줄일 건지 다 통보되어 있고, 부서장들은 머릿속에 떠올리는 후보군이 있는데 결정만 못했다 뿐이죠. 그쵸. 그제서야 이제 위기감이라는 걸 느끼는 겁니다. 대출 원리금 내고 있는 것도 이제 새롭게 다시 보이고, 구직 사이트 뒤져보다 경력 인정받고 넘어갈 수 있는 같은 업계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도 이미 업계 전반이 비슷하게 힘든 상황이라 채용문은 굳게 닫혀있고, 게다가 일자리를 찾는 경쟁자들은 이미 충분히 넘쳐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마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을 실제 겪어본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직장인의 경우, 특히 좋은 직장일 경우가 더 그런데, 자기 일자리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보면 생각보다 선택지가 없고 딱히 내가 대응을 하고 말고 할 게 별로 없다는 걸 금방 알게 됩니다. 꼭 직장 이야기가 아니라도 투자나 자산 운용 측면에서도 비슷해요. 경제위기나 침체, 그런 상황이 되면 대출 잘 안 나오고 현금 여력 중요한 거 모르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부채 줄여야 한다, 현금 여력 확보해야 한다, 그렇게 맨날 이야기하는 거고요. 일단 자기가 버는 소득 수준에 비해서 부채 규모가 큰 사람이 경제위기 때 제일 먼저 제일 쉽게 무너집니다. 가진 자산이 많고 적고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 소득 수준에 비해서 빚이 많으면 위험하단 겁니다. 기본적으로 침체 때는 소득이 줄기 때문에 빚이 추가로 안 늘어도 부채 부담 자체가 확 커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제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나서 그제서야 부채를 줄인다는 게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이겠냐는 겁니다. 여유가 없는데 매달 정해진 원리금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어떻게 더 많이 갚겠습니까? 갚는다 해도 갚고 또다시 못 빌릴 것 같고, 갑자기 뭔 일 생길지 모르니까 돈을 갚기보다 돈을 더 쥐고 있으려고 하잖아요. 부채를 적극적으로 줄이는 거 위기감 느끼고 그때부터 하기에는 진짜 어렵죠. 맞아요. 특히 부채 줄이는 일은 이거 미리미리 안 하면 절대 못 하는 겁니다. 저축 늘려서 현금 여력 확보하는 거, 이것도 여건이 될 때 미리 안 하면 안 되는 거고요. 투자 규모 줄여가는 것도 사실 한 번에 하기 힘들어요. 승부차기에서 공이 날아오기 전에 골키퍼가 미리 몸을 날려야 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위기를 대비하는 게 위기가 터지기 전에 미리 대비를 하지 않으면 대응이 안 되는 겁니다. 아마 제가 이런 말 하면 분명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너희는 맨날 위기다 위기다 하면서 대비해라 하는데, 만약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이켜봤을 때 너희가 말한 그 시간이 위기를 대비할 기간이 아니라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둘도 없는 기회였다고 하면 그땐 어쩔 거냐? 투자로 돈 벌 둘도 없는 기회였다고 한다면 바보짓 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오히려 대비를 더욱 할 수 없게 만드는 장애 요소입니다. 사실 대비를 한다는 게 굉장히 감수하고 포기해야 할 게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비한다는 게 더 힘든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대비하는 와중에 혹여나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라도 보이면 그땐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대비가 시간만 허비하는 잘못된 선택이 아닌가 하고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비가 힘든 거고 대비가 생각만큼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골키퍼들은 자기가 선택한 방향을 일단 한번 정했으면 의심 없이 확실하게 한쪽 방향으로 과감하게 뛴다 이거죠. 어설프게 고민하다 애매하게 뛰면 골을 못 막으니까요. 우리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방향을 정했다면 흔들림 없이 그거에 맞춰 단호하게 행동해야 하는 거죠. 아무래도 사람이라는 게 보통 그렇잖아요. 본인이 나름 줏대 있는 명확한 판단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리고 어느 쪽으로 뛰어야 하는지도 머릿속으로는 안다 하더라도 이게 내 판단이 맞나 잘못한 건 아닌가 의심도 하고 머뭇거리기도 하잖아요. 그쵸. 보통 그럴 수밖에 없어요. 특히 한 번씩 주식시장 오르는 거 보면 이게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빚 줄이는 이런 행동들이 바보짓 하는 건지 맞는 건지 흔들릴 때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 부분은 꼭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의 최악은 우유부단한 태도인 것 같아요. 그런 우유부단한 태도로는 어느 쪽으로도 제대로 된 행동을 하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그리고 사실 승부차기랑 비교해 경제 흐름이 방향 잡기가 더 쉬워요. 경제가 흐르는 큰 흐름의 방향 자체는 그렇게 쉽게 잘 바뀌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승부차기 예측보다도 방향 정하는 게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내 판단이 맞는지 고민만 하지 않으면요. 사실 우리가 이 기대라는 부분만 빼고 보면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더 잘 진단하고 쉽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기대가 자꾸 우리 눈을 가리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서 얘기하면 불황, 위기를 대비하는 우리 자세에서 승부차기와 비교해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위기를 감지했으면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대비한다는 건 많은 걸 포기해야 되고 고통도 따른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되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위기를 감지하고 대비를 하기로 결정했으면 그런 자신의 판단에 대해 의심하지 말고 제대로 대비하자는 겁니다. 캔들피그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비한다는 건 많은 걸 포기하고 고통도 따르는데 이게 맞나 의심하고 오락가락하는 수준으로는 이게 대비가 불가능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 정부에서는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데요. 물가 상승세 둔화와 제조업과 수출 호조, 관광객 증가, 서비스업 개선 등 여기에 내수 회복 조짐까지 보인다고 하면서 이걸 근거로 경기 회복 흐름이 확대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저희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물 경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어서 사태 수습이 힘들 정도로 총체적인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고금리와 물가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면 앞으로는 이제 본격적인 경기 침체가 나타나면서 힘든 시기가 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투자 매체 일부에서는 아직은 금리 인하 후로 빠른 회복을 예상하는데 근데 오히려 현실은 금리 인하가 본격적인 침체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비는 앞으로 대출이 안 나올 거고 부채 부담이 분명히 더 커질 거라는 전제 하에서 그게 경제 위기 상황을 말하는 거니까. 네, 그런 전제 하에서 소비를 줄이고 오래 버틸 수 있는 여력을 갖추면서 이를 생활 습관으로 만드는 게 그게 거의 유일한 대비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곧 우리의 경제 내구성이 어느 정도인지 강제적으로 테스트가 진행되는 그런 경제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 정도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경제 위기에 대비하는 것도 확실한 결단과 행동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꼭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사실 어느 일이든 자기가 한 결단을 믿고 꾸준하게 실행을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죠. 조금 해보고 예상한 대로 결과가 안 나오거나 힘들면 이런저런 핑계로 합리화시키고 편법을 찾고 요행을 바라기도 하고요. 또 그런 게 요즘 세태이기도 한데요. 어쩌면 위기를 대비한다는 게 뚝을 쌓는 일하고 비슷한데요. 날씨 쨍쨍하고 좋을 때 남들 수영하고 즐기고 있는데 그 옆에서 홍수 날까봐 뚝을 쌓고 있는 게 그때 당장은 참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쨍쨍하고 날씨 좋으니까 뚝을 제대로 더 튼튼하게 쌓을 수도 있는 거죠. 뚝은 큰 비가 오고 강물이 넘쳐나기 시작할 때 그때 쌓는 게 아니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